자, 요 18쪽 36번부터 질문 체크하고 갑시다. 18쪽 36번. 자, 이 값을 구하재. 이 값을 구하재. 아, 요거 보고 얘랑 관련 얘를 구하는 건데, 얘 값을. 근데 주어진 조건이 각각 두 개씩의 합이지. 그럼 요거 보고 판단했을 때, 요거 보고 제곱들의 합인데 둘씩 곱한 게 하나씩만 더해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런 꼴일 때는 두 배 해준 다음에 반띵하자 했지. 그럼 두 배 하면 우리가 찾으려는 거 두 배 하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예요. 그거에 절반 해줘야 되겠지. 우리는 맘대로 두 배 한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좀 이따 하자. 하나씩 찢어 놓으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이라 쓸 수 있잖아. 거기에 2ab 2bc 2ca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짝꿍을 맺기로 했어?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2ab 하나. 그럼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제곱 하나 나오고 a제곱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2bc 하나 가져오면 b 플러스 c의 제곱 나오고 마지막 a제곱 하나 남은 c제곱 하나 2ca 하나 하면은 c 더하기 a의 제곱 하나 나오지. 요렇게. 그러면은 각각 값 대입해보면 2분의 1에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하면은 2분의 1에 1, 3, 4 4 더하기 4 더하기 16 계산 결과 24니까 반띵해서 12가 답이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이해되니?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36번. 자, 그리고 바로 옆에 40, 41. 40, 41. 자, 요것도 사실 필요 없어. 이거 몰라야 돼. 스포당해. 스포당해. 그럼 뭐냐? 어쨌든 우리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얘의 값을 구하려면 얘랑 관련이 있는 곱셈 공식을 먼저 떠올려야겠지. 그럼 얘가 들어가는 곱셈 공식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들어가는 애는 한 개밖에 없어. 우리 평생 한 개밖에 안 배워.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합은 뭐냐?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하면은 뒤에 쓰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ca 플러스 3abc 요 공식 근데 잠깐만 그렇지 쏘리 여기 플러스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돼야겠지. 요 공식 요거 떠올리자 이거야. 요거 떠올리자. 요거 떠올리자. 그럼 여기에서 알려준 건 뭐야? 터치가 안 돼. 알려준 거는 A, B, C 합 알려줬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알려줬어. A, B, C 알려줬어. 그럼
A, B, B, C, CA만 찾으면 되네. 근데 A, B, C, CA는 뭐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 개의 합이 주어져 있지. 아, 그러면은 세 항의 합 얘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BC, CA예요. 이 공식 이용하면 찾을 수 있겠네. 그럼 그 값은 얘가 3의 제곱이 17에다가 2배의 AB, BC, CA예요. 그럼 AB, BC, CA가 뭐야? 9에서 17 빼면 8의 반띵 마이너스 4네. 요거 그대로 적용해보고 우리가 찾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은 그 값이 2에다가 2 맞니? 3에다가 17에다가 마이너스 4 중괄호로 바꾸자. 거기에 플러스 3ABC, ABC가 마이너스 4니까 3의 마이너스 4배. 그럼 그 값은 21에 3배하면 63에 12를 빼니 51이 답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하는 걸 보고 어떤 곱셈 공식 쓰지를 떠올려야겠지 얘는. 자, 그 다음에 41번 넘어가도 괜찮니? 자, 41번 넘어가 보면 똑같네. 얘도 똑같네.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무슨 소리야? 합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A, B, B, C, CA 중괄호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3A, B, C.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A, B, B, C, CA 찾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A, B, B, C, CA는 쓰면서 곱셈 공식이 복습이 되고 외워지지.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 더하기 2배의 AB, BC, CA더라. 그러면은 얘는 14에다가 2배의 AB, BC, CA 한 개. 그 값이 16이므로 A가 AB, BC, CA가 세샵이 1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은 그것의 합이 3개의 합 4에 곱하기 14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13에 4배 52에다가 18을 빼면 34가 되겠네.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40번 풀 수 있으면. 그래서 얘는 조금 엄청 자주 쓰이는 공식은 아니지만 물어볼 때 얘밖에 없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뭐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질문 문제들은. 자, 풀이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진도 나가자. 바로 옆에 다항식의 나눗셈.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은 그대로 개수끼리 더했어. 같은 차수의 한끼리 그것의 개수끼리 더하고 빼줘서 동류항 정리해서 찾았지.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을 좀 쾌적하게 해보자 라고 공식화한 게 곱셈 공식이야. 그럼 4층 연산 중에 유일하게 안 한 게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솔직히 곱셈 공식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 확장이 된 거라 공식만 외우면 뭐 어느 정도 문제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머지 나눗셈에 대해서 메인으로 다루진 않았었는데 이제
메인으로 다루는 첫 거의 초등학교 때 나눗셈 이후로 나눗셈이 메인이 되는 거의 첫 단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나눗셈 그렇지 알고리즘 또 크게 이름은 없긴 한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대학교에서는 수학 전공하면 이걸 헌신하게 배우는데 어쨌든 다항식의 나눗셈 단원을 지금 나눗셈 하는 거를 잘 해야 바로 뒷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우거든. 결국 이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일부 케이스들을 일반화하는 걸 배우는 거.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근데 그 나머지 정리가 여러 유형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나머지 정리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마 공통수학 배워본 친구들은 왜 이거를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는지 알 거야. 되게 공통수학에서 이제 다음 단원, 수요일에 우리가 하게 되는 단원이 마의 구간이거든. 한번 고비를 겪게 될 거야. 5단원. 그나마 여긴 좀 괜찮거든. 자, 그러면 이제 배울 건 뭐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인데 이게 뭔 말이냐? 설명을 하자면은 뭘 쓸 거냐? 타이틀은 요건데 얘를 보통 한국말로 나눗셈 정리라고도 하고 한국말로 나눗셈 정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디비전 알고리즘이라고도 디비전 맞지 이거 스펠링? 기억이 안 나지? 디비전 맞니? 디비전이란 영어 단어 아니? 몰라? 알고리즘 맞나 스펠링? 철자 틀리면 알아서 묻죠. 수학학원이니까. 디비전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거든. 디비전이 나눗셈이고 알고리즘이 하는 방법이라 결국 얘는 뭐냐? 나눗셈 하는 방법을 정리해놨다는 거야. 나눗셈 하는 방법. 그럼 나눗셈 어떻게 해요? 우리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는 대신에 대상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을 때는 우리 초딩 때 배웠을 때는 목도 쓰고 나누는 수도 쓰고 나머지도 수 나왔었잖아. 이제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다항식을 나눌 거야. 그래서 다항식 A를 다항식 B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누는 식도 0이 돼서는 안 돼. 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 R 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A는 BQ 플러스 R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몫이 Q고 나누는 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B면은 A는 BQ 더하기 R 그래서 쓸 때는 여기까지 써놔. 아마 그 의미가 와닿진 않을 거거든. 아직 R의 차수가 왜 B의 차수보다 작지? 그리고 R이 0이면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요거 알면 되거든. 요거 알면. 그러고 요건 좀 중요하다.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요것만 체크를 해도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우리 첫날에 배웠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정리한 다음 나눠야 돼. 그래야 혼선이 없어. 왜냐 우리 옛날 생각해보자. 700을 그래 요렇게 쓰자. 일단 다 적었니?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한 정리야. 여기 이제 큰 단원을 큰 내용을 배우기 앞서서 밑밥을 까는 건데
다 정리됐지? 자, 자, 예를 들어 이번엔 좀 숙제가 적겠다. 29개밖에 안 되네. 29개밖에 안 되네. 예를 들어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 70 나누기 3을 해볼게. 70 나누기 3 하면 몫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한 23 정도라는 걸 알지. 얘에서 70은 그럼 몫이 23이니까 3 곱하기 23에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난 뭘 물어볼 거냐? 왜 나머지가 1이야? 왜 나머지가 1이야? 3 곱하기 22 더하기 4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머지는 4가 안 돼? 몰라?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치, 3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지. 3을 한 번 더 나뉘어지니까 얘가 3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 그래서 1로 가져갔었지.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어떻게 확장해 볼 거냐. 예를 들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나누기 x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얘는 초딩 때 배운 거, 얘는 고딩 때 배우는 거. 그럼 얘는 뭐냐? 우리 직접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거냐? 그냥 우리 세로 셈하면 되거든, 얘도. 기존에 우리 배웠었던 나눗셈은 똑같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으면 그걸 x로 나눌게 라고 하면 먼저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가야 돼. 그럼 이때 2x제곱이랑 매칭되려면 일단 2x로 곱했을 때를 생각하지. 그러면 2x제곱으로 하면은 이때 x 플러스 1이 내려오지. 그치? 그럼 얘를 다시 x 플러스 1을 x로 나누시나? 나누죠. 1 곱하면 되겠지. 1 곱하면 x니까. 그럼 x. 그래서 팁이 이런 식으로 2x제곱 하나 있는데 맞춰서 써줬잖아요. 이렇게. 얘네끼리 맞춰서 써줬잖아. 그래야 나중에 혼선이 적어져. 그래서 x도 얘네끼리 맞춰서. 그럼 나머지가 1이야.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얘는 x제곱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x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 플러스 1이 나오고 1은 더 이상 x로 안 나누어지지. 몫이 다항식인 선에서는. 그치? 몫이 다항식일 땐 우린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거라 지금.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 이거 얘기해 주려고. 안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다는 게 나머지 식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를 유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요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선 요렇게 나눗셈을 한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중3 때 다항식 나눗셈, 중2, 중3 때 아마 배웠을 거야. 단항식과 단항식을 나눌 때, 나눗셈 할 때. 몫은 항상, 나누는 식은 항상 단항식이었지. 그러고 나머지도 안 나오는 꼴이었어. 그냥 나누어 떨어지게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다항식과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집중하자. 그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같이 문제를 좀 보자. 어떤 문제를 볼까 하냐면 (137쪽으로) 가보자. 137쪽에 1 유형 1 아마 지금까지 봤던 거는 분명 갓 돌진한 애한테 한번 일어나 볼래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다니기를 시키지. 이런 식으로 불친절한 형태로, 추상적인 형태로 문제에선 많이 내거든. 쫄 필요가 없는 게 얘 몫을 QX 나머지를 RX라 한다는 게 그냥 QR이랑 똑같은 건데 X에 관한 식으로 써진다. X에 관한 다항식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FX, GX 쓰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결국 얘네들은 다항식이야. 그럼 직접 나누었을 때 몫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니를 물어본다는 건 직접 나눠보라는 얘기야. 나누어서 확인을 하자는 거지, 결과를. 자, 가보자. 예시는 일부러 쉽게 2차로 1차 나누었는데 이런 식으로 3차로 2차 나누는 거, 아니면 3차로 1차, 5차로 뭐 3차 이렇게 나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나눗셈 정리를 만족한다는 것. 자, 해보면은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 그럼 얘는 2x 세제곱이랑 맞춰주려면 나누는 식에 2x를 곱한 값이 몫에 일단 들어오고, 그럼 2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6x 되겠지. 그럼 그거를 빼줘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7x 제곱에 마이너스 x, 근데 빼는 거랑 플러스 5x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되니까 플러스 1. 그치? 자, 그러고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는가 보는데 되지. 2차에 2차니까 지금 2차에 2차니까 한 번 더 되네. 그리고 그것은 마이너스 7 곱해지면 되겠다.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7x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7 곱하면 플러스 21. 그럼 얘 또 빼주면은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0x 제곱 12x 마이너스 20 나오지. 근데 12x 마이너스 20은 2차식으로 안 나누죠. 그치? 나누는 식이 2차식이라 더 이상 안 나눠지지. 그럼 아하, 우리가 배운 나눗셈 정리에 따라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누구랑 같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2x 마이너스 7 플러스 12x 마이너스 20과 같아요. 이 말이지. 그치?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로 하자니까 얘 써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주거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나는 몫을 QX 나머지를 RX로 두면은 그 관계가 지금 QX랑 2X 마이너스 7 같고 RX랑 12X 마이너스 20과 같지. 그래서 QX RX가 나와. QX는 2X 마이너스 7이고 RX는 12X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다항식 QX RX에 대해서 Q2는 QX에 X셋이 2 넣으라는 거니까 2 곱하기 2 빼기 7에서 마이너스 3. R3는 RX에 3 넣으라는 거니까 X셋이 12 곱하기 3 마이너스 20이라 36 빼기 20, 16. 이 둘의 합은 13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러고 아래 거는 풀진 않는데 좀 힌트만 주면은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나와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저 식에서 나머지 뺀 다음에 몫으로 나눠주면 A 나오겠네. 왜? 나눗셈 정리해서 얘에서 B를 찾을 때는 A-R을 Q로 나누면 B가 되니까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숙제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 알았어.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방법 알았어. 그리고 나누는 방법 알겠어. 왜 그런지도 알겠어. 수의 나눗셈과 알고리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배울 거냐?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 배울 거야. 뭘 쉽게 계산하냐? 어떤 때만 쉽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이름은 바로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야. 마치 근해 공식 같은 공식이라고 보면 돼. 조립제법.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예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고, 얘를 줄이자 사이즈. 간단한 예시로 볼게. 자, 예를 들어 아이고, 검은색이네.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x-2로 나눌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 쓰면은 x-2 qx 더하기 r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지. 요렇게. 그럼 이런 애들에 대해서 1차식으로 나눌 때가 중요해는. 아이고. 이때만 사용 가능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그때 개수들만 이용해 또 몫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얘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두고 얘네들 개수가 3차부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x 1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1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개수만 끌고 올 거야. 1, 0, 마이, 마일. 그럼 얘는 1 살짝 위에 띄워놔야 돼. 얘는 요만큼 띄워놔야 돼. 반 정도. 밑에 숫자를 쓸 거라 띄워놔야 돼. 1, 0, 마이, 마, 1. 즉 여기서는 x제곱이 안 나와 있어도 내림차순으로 썼을 때 2참 자리까지 0으로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식이 나와. 다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0 주의. 예, 0도 써줘야 된다. 주의. 없어도 써줘야 된다. 그 자리에. 없어도 써줘야 한다. 0을. 그리고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여기서 2지. 그래서 이 2의 정체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써준 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1은 처음에 1은 그대로 내려. 처음에 1은 그대로 내려. 그리고 2와 1을 곱해. 2와 1을 곱해. 그럼 2와 1을 곱해서 다음 거에서 요렇게 얘는 2 곱하기 1을 써준 거. 2와 1을 곱해서 다음 걸 써줘. 그리고 요 둘을 더해. 더하면은 어떻게 돼? 2야 그냥. 더하면은 2야. 이거를 또 반복해. 내려왔잖아 2로. 나누는 식이 0이 된 x값 2랑 또 그 2를 곱해. 또 곱하면은 얘는 4로 되겠지. 4로 되면 또 더해. 2. 그럼 또 2랑 곱해. 또 더해. 2랑 2 곱해 4. 그럼 끝까지 온 거거든 이제. 옆에 수가 더 없잖아 이제. 또 더해. 그러면 이렇게까지 왔어. 그러면은 맨 끝에 있는 요 3자리가 얘가 1차식으로 삑사리가 나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보다 작은 애니까 상수가 나오겠지. 1차식으로 나눴기에 그럼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 뭐 R자리겠지 얘는. 뭐 RX라고도 하고 얘도 그래서 RX 대신 그냥 R로 써줘도 돼. 나머지 R자리야. 그리고 이 1, 2가 뭐냐? 1, 2가 뭐냐? 얘의 의미는 목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자리야. 즉, 이 1, 2는 이 몫에서의 각각의 개수자리지. 얘가 1x제곱인 거니까. 개수들을 가져온 거라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굳이 식을 나누지 않아도 그것들의 개수만을 이용해서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하나 적용을 해보기에 앞서 이것도 설명을 할게.
22쪽에 유형 5. 얘는 뭐냐? 22쪽에 유형 5. 얘 조립제법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필기에 요것만 추가하면 되거든. 얘는 1차식으로 나누는데 유의할 점. 요걸 써놔.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야. 아까 같이 x-2 요런 애로 나눌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문제 보면은 22쪽에 25번 같은 경우 문제를 보면 얘는 뭘 봐야 되냐? 주의할 점이 2x-1로 나누거든? 똑같이 x-2분의 1과 2x-1은 둘 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이 2분의 1로 똑같아. 근데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거든. 그럼 조립제법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보면은 얘는 2 그대로 내려와. 2분의 1과 곱해서 1 돼서 위로 보내. 그 다음에 1과 더해 2야. 그 다음에 2랑 2분의 1 곱해 1이야. 그럼 마이너스 5와 1 계산해 마이너스 4 나와. 그럼 그 마이너스 4를 다시 2분의 1과 곱해 마이너스 2야. 또 둘 더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끝났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고 몫이 이렇게 되네. 그럼 2 마이너스 4 나왔다는 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몫이 나오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요것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qx가 몫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인가? 요렇게 답을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틀립니다. 왜? 우린 2x-1로 나눈 거라 얘의 식의 의미는 이 조립제법의 의미는 x-2분의 1로 나눌 때라고. 그래서 얘는 몫에 있는 나머지는 똑같아. 왜냐면 어차피 나머지는 1차 미만 상수항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2를 x-2분의 1을 2x-1로 만들려면 2를 끌고 와야겠지. 어떻게? 뒤에 몫에서 2를 끌고 온다. 2로 묶어낸다. 그래서 얘는 2로 묶어서 진짜 몫은 x제곱 플러스 x-2가 된다. 그래야 2x-1로 나눴을 때의 몫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1 똑같아. 나머지는 변화 없습니다. 몫만 2x제곱 무슨 소리야? x제곱 플러스 x-2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일반화해서 표현해 놓은 게 유형 5에 있는 설명이야. 다 썼니? 그게 유형 5에 있는 설명이라 여기에서도 ax 플러스 b로 나눈 다음에 이게 0 되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조립제법 써봐야지 하고 썼을 때 나온 몫은 우리가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다르니까 얘가 성립하려면은 나누는 식에 a 곱해주면 내 맘대로 a 곱한 거잖아. 몫에 다시 이렇게 a분의 1로 나눠준다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를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로서 이해를 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눌 땐 a분의 1로 나누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일 대로 나눈 거니까 우리 x의 개수가 a일 대로 나눈 거면 몫에서 그만큼 끌고 오자. 그만큼 끌고 와서 똑같은데 식은 똑같은데 몫에서 개수로 끌고 오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22쪽까지랑 133부터 137 133부터 137까지로 할게. 22쪽까지랑 시작은 어디야? 19쪽부터 22, 그 다음에 133부터 137. 내가 까먹었다. 써놔야겠다. 133, 137, 19, 22. 자, 5분 쉬었다 합시다.